안녕하십니까. 보험저널 최하늘 기자입니다. 지금 저희 제목 뭐 어찌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누가 먼저 총대 맬까? 12월 지혜평가 앞둔 첫 실사보험사 놓고 업계 갑론을박. 12월 지난 10월 16일자 생명보험협회에서 제3자 리스크 관리 평가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했죠. 공지했죠. 거기 중에 이제 제3자 리스크 관리가 꼭 GA 판매 위탁 리스크만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GA 판매 리스크만 12월까지 하고 나머지는 내년 6월 이전에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리스크 저거 있잖아요. 그 저기 보험금 심사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내년 6월까지 한다고 하니까 여기서는 GA의 판매 위탁 리스크 평가에 대한 기준만 10월 1일자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보험사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사들이 이게 GA를 평가하는 게 지금 보험사가 돈을 수수료를 주고 GA한테 우리 보험을 팔아주세요 하고 갑에 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영업하는 사람이 갑이잖아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가 어설퍼질 경우 실질적으로 신계약 매출에 영향을 받을까 좀 전전긍긍하고 있는 보험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게 지금 누군가가 이제 첫 스타트가 나오면 거기에 이제 얼른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니까 큰 틀은 이제 정해졌는데 그 틀 안에서 솔루션 어떻게 방법을 어떤 항목과 어떤 방법을 할까를 놓고 지금 눈치 보기가 한창이죠. 누가 나서가지고 이제 저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그 방울을 달 사람이 약간 MS가 작은 조그만 소형사가 달 수는 없잖아요. 큰 회사가 달아야 그 틀을 따라가는 구조고 그보다 조금 더 작은 회사들, MS가 적은 회사들은 조금 거기서 여지를 둘 텐데 그래서 이제 땡땡 제가 첫발 거론이라고 했는데 큰 회사가 마청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물론 이제 그 20여 개 평가 체계라고 했는데, 아니 40여 개. 이 평가 체계는 40여 개도 안 되고 적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많이 가져가 봐야 필요 있겠어요. 많이 가져가는 게 좋은 건 아니죠. 평가를 많이 항목이 좋은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이제 표부터 보면 제가 지금 논란이 되는 한 6개 항목. 이게 제법은 이 평가 항목은 이게 다일 수도 있어요. 정착률은 아닌데 하다고 합니다. 평가가 되고 정착률까지 제의를 평가할 수 있어요. 제의가 정착률 어떻게 하든 보험사가 무슨 관계입니까 사실. 받은 돈에 돈 주고 유지 정착률이 어떻게 되든 유지에 대한 평가하면 정착률은 놓여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계가 내용 들어가면 치열한 눈치 싸움 벌이고 있고 평가 체계 이런 평가가 아니라 실사 수준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지나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되면 33개 보험사가 지금 72개, 77개, 72개, 77개, 500인 이상만 해도 일일이 다 대응하는데 평가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내가 같은 점수를 맞았는데 보험사마다 점수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불합리성이 문제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없애려고 그러면 보험사들은 평가 항목을 단순화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2탄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건가를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보시겠지만 그 전에 평가 항목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40여 개 항목이 얘기 거론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평가는 6개 이 항목을 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 예시를 둬서 혹여 그 보험사들의 평가 항목에 도움이 될까 하고 제가 예시를 한 거고요. 그 예시 다 보험사들 평가 항목 넣으려면 이거 왜 하고 왜 이런 항목을 정했냐 이 의미까지도 적어 놨습니다. 샘플로 비중까지도 대충 어바웃으로 내놓는데 근데 실적 생산성은 이보다 높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거 줄고 이걸 올릴 거고 유지율은 25% 이상은 차지할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면 유지율이 무너지면 말짱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율 비중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 생명보험협회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에 유지율이 평가금에 빠져 있어서 빠지는 걸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유지율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거 위험률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또 위험 보험료의 근간이 돼요. 이게 손해율 엄청나게 중요한 변수입니다. 보험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가이드를 그 유지율 평가 항목은 생산성, 유지율, 불안전 판매, 뭐 청약처리, 민간 이거는 제가 적어놨긴 한데 이 비중은 예시뿐이고 요 세 개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적, 유지, 불안전 판매율. 예? 실적 생산성은 뭐 굳이 빠질 수도 있어요. 제2의 할 수 있는데 유지율과 불안전 판매율이 그 핵심일 수 있으면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 항상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2차 변수로 들어갈 공산도 있습니다. 실적 생산성이. 자, 내용 좀 들어가 볼게요. 지금 눈치 싸움에서 첫 주자로 이게 대형사, 마찬가지 대형사. 대형사가 나눠주기를 바라는 거고요. 가이드라인은 지금 의무예요, 의무. 이게 뭐 보험사들이 금융감독을 무서워하잖아요. 무서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면 가이드라인이라고 하고 뭐 행정지침 뭐 이런 얘기 해도 규정이 아니고 행정지침 가이드라인이라 해도 이건 권고가 아닌 거예요. 금감원은 뭐 의무입니다. 의무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평가를 또 킥스의 운영 리스크, 올사 이게 이제 경영 실태 평가에 하는 그 위험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하니까 더 그리고 또 이거를 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 뭐 이사의 의결 사항으로 또까지 끌고 간다고 하니 이거 뭐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다음 이 40여 개의 평가 이건 실사 수준 물론 이제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실사 수준 원래 가이드라인 수준 보면 막 엄청납니다. 자본, 부채, 사업비, 집행유가에 다 보는 건데 그까지는 아니고 이건 평가니까 실질적으로 GA에게 주는 보험사의 그 수수료에 맞는 팩터에 거기에다가 이제 손익 변동성을 유발하는 일부 변수, 제가 보기에는 유지율, 불안전 판매율, 요 정도 이 두 개로 뭐 추격이 될 공산이 큽니다. 말만 뭐 엄청나게 했지 여기에 사업비율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적으로 담보가 되기 때문에 그걸 따로 본다는 건 웃기고요. 일단 뭐 두 개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거론되는 것만 제가 나열되다 보니까 이건 제 추측이고 두세 개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지혜의 실사평가, 스스로 평가하는 걸로 국한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불판율, 요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가이드라인상에 이렇게 돼 있다는 의미로 적어놓은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 다양할 겁니다. 보험사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중소형사가 MS를 넓히고자 하는데 바보같이 이 KPI 항목을 잔뜩 늘리지는 않겠죠.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초과 제휴중단. 자, 제휴중단 조치나 이런 조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변수를 많이 가져가는 건 어리석다 이거죠.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 변수를 많이 가져갈 것 같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변수 간의 변별력이 낮은 쪽으로 항목을 설정할 공산이 큽니다. 근데 이제 보험사도 GA도 지금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지 평가를. 좋아할 리 없죠. 뭐 간섭 안 하다가 간섭하면 누구나 싫어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보험사는 금융당국으로 지시를 받아서 할 수 없고 GA는 자기들 평가도 하면서 그냥 자기 평가를 보험사에 던지는 쪽, 보여주는 쪽으로 국한될 공산이 커요. 또 두 번이라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 번 평가를. 이게 그렇게 흘러갈 것 같고 자료 제출, 검사 과정 영업비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까 말하도 실제 KPI 평가는 많이 줄어들 것 같다. 하지만 이 기사를 수정한 근거는 네, 제3자 리스크 관리 관련 보험협회에 가이드라인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던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쨌든 항목은 6개 정도로 국한되고 이 안에서 한 3개 정도로 더 좁아질 공산이 크다. 이게 결국은 어떤 평가로 이어져서 보험사의 GA에 대한 시책이나 수수료의 그 차별화로 이어질지는
나봐야 알겠습니다. 지혜의 평가가. 일단 어쨌든 누가 총대mel까 지금 이슈는 뭐 MS가 높은 맏형들이 해주기를 시장에서 바라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